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반도체 새 공제법, 일명 K칩스법이 어제 국회 개정안에 논의 착수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죠. 여기에는 최근 챗GPT 열풍으로 인한 AI 반도체 기대감도 한몫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K칩스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6%에서 무려 25%까지 높이는 게 핵심인데요. 어제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들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가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 이 소위를 미뤄서 추가 소위를 이뤄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는 10년 만에 재고가 최고 수준까지 쌓인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은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자사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K칩스법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반도체의 새로운 바람, AI 반도체인데요. AI 반도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언제쯤 회복될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방 쳐줬습니다. 바로 챗 GPT를 통해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갑자기 막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어떤 기사 보니까 5배 돈을 더 웃돈 줄 테니까 좀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놓칠 수가 없죠. 김영일 전문가께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AI 반도체와 관련된 건데요. 자, 주목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이 챗 GPT가 얼마나 성장할까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 들어갈까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또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죠. AI 반도체.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챗 GPT로 시작되었었던 이 1월 달의 열풍이 2월 달까지 AI 반도체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바람들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열풍이 식을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AI 반도체 키워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챗 GPT로 인해서 열풍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떠올랐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네. 네. 일단 챗 GPT 일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네. 이제 이를 통해서 도출된 어떤 결론을 이제 이 챗봇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결론을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AI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AI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단순한 양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양의 크기고 몇 조 단위, 몇 천조? 이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이 반도체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AI 챗봇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 데이터 양을 방대하게 다루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다뤘었던 것 같은데 네. 데이터를 워낙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이 AI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원래 주로 썼었던 CPU 그 다음에 GPU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요? 그렇죠. 컴퓨터에 네.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CPU가 이제 보통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래픽 카드죠. 그렇죠.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비싼 거 필요합니다. 네, 비싼 거 필요하죠. 요새 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CPU와 GPU가 이제 AI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 자체는 갖췄어요. 네. 성능은 갖추고 있는데 애초에 AI용으로 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AI 연산 이외의 부분은 성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능이 낮다라고 하는 건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속도도 좀 어찌됐든 빅데이터에서 학습하고 이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질문한 것들을 또 빠르게 답변을 채택해서 골라주고 이제 이 부분은 이 결론적으로 계산이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또 이 고성능의 반도체
고성능의 이제 처리 장치가 필요한 건데 CPU와 GPU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점. 아, 성능에서 밀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또 이 전력 소모도 이 아무래도 이 다른 또 범용의 이러한 처리 장치다 보니까 네. 이제 특화된 이러한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처리 속도나 혹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기존 반도체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AI 반도체의 어떤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뭐 CPU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는 아예 AI 쪽에 특화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겠다. 고비용 저전력의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내용 고성능. 보니까 그 CPU나 이런 기존 반도체는 굉장히 뭐랄까 심플하다. 좋게 말하면 네. 야 기능만 좋다 이러면 되는 건데 AI는 뭔가 추론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뭔가 그렇죠. 네. 복잡하게 생각하는 듯한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술 특징 보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이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네. AI 반도체는 이제 다량의 뭐 10개, 100개가 있으면 요거를 한 번에 딱딱딱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속도가 아예 다르네요. 네, 속도가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CPU와 GPU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NPU라고 하거든요. AI 그래요? 반도체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계를 보통 이제 CPU가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성능 게임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GPU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GPU가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서는 어찌됐든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NPU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PU가 상당히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CPU에서 그 다음에 뭐 GPU,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또 많이 다루고 있는 FPGA, 그러네요. 기판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AI 쪽으로 해서. 모르겠네.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네. 그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수혜를 받는 쪽에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도 간밤에도 한 5%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또 관련된 기업이 MDS테크죠. 그렇군요. 네, 엔비디아의 공식 이제 유통 파트너. 그러면서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았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이유는 GPU 때문에 그래요. NPU가 지금 현재 시장이 개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제 GPU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혜를 받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네. 챗GPT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약 한 1만여 개가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운영에 쓰이는 이 슈퍼컴퓨터에는 보통 GPU가 몇만 개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 AI에 대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늘려 나갈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GPU가 또 지금 당장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PU 넘어가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챗GPT가 최근에 이제 1억 명을 돌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비가 하루에 수백억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전력도 좀 적게 써야 될 거고, 그렇죠. 성능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이러한 필요성이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NPU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NPU, AI 반도체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또 자리 잡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챗 GPT의 열풍이 지금 현재 AI까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생각보다 반도체 시장이 요것 때문에 또 빠르게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의 문제점이 여태까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공급 과잉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재고가 네. 많이 쌓여있고 공급 과잉인 건데 공급 과잉이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안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안 샀으니까. 안 사는 이유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요가 지금 딸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 AI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끌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챗GPT가 엄청나게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러면서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상용화 또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 AI의 바람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I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또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이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또 메모리가 안 좋은 거니까 네. 메모리 업황이 또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또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플로우까지 딱 들었을 때는 AI 반도체가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태까지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그동안 팔아왔던 그런 게 수량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거를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면서 그럼 이 AI 시장 자체가 엄청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망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화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의 AI 반도체는 워낙에 또 올해 유독 이제 급하게 좀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뭐 각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부는 이미 2020년부터 꾸준하게 또 투자를 늘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 오픈 AI의 이러한 이 챗GPT 그러면서 이제 이 챗GPT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좀 떠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핫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성장폭을 확 늘려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은 다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퀄컴, 인텔, 엔비디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SKT 통신 3사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다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이 2023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100억 대씩 상승을 하다가 2030년에는 2,533억 정도까지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견이 되고 있죠. 7년 뒤군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AI가 본격적으로 또 우리 시장에 상용화되는 시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 관련된 시장은 개화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투자폭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0년에 AI 반도체 국가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AI 반도체 쪽에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쏟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 1조 가량을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 AI 쪽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통 글로벌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친환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AI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거군요.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공제까지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예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나라에서까지 총대를 메고 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투자 전략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CPU가 헷갈렸네. CPI. CPI, 예. CPI가 생각보다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것 같아요. 네, 최악은 면하는 그러한 이제 수치가 나왔죠. 6.4%. 떨어지긴 했는데 뭐 예상치는 상회가.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예. 떨어졌고, 저는 그래도 12월 달치보다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나 빠지더라도. 말씀드렸듯이 2,500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 무언가 큰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호재는 딱히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CPI가 최악은 좀 면했기 때문에 시장 순환매는 저는 더더욱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또 이제 창투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SV 네. 인베스트먼트인가요?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DSC도 그렇고 있고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AI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AI에 스치면 또 더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입김 불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CPI가 최악을 면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당분간 3월 시장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호재 또한 그렇게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3월에 굵직한 이슈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양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IRA 가이던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반도체까지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2,500까지도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시도는 해주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때문에 일단은 밴드는 2,350 정도에서 2,500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형성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순환매 전략을 이어나가다가 2,500 뚫어주게 되면은 더욱더 적극적인 매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메모리 겁니까? 업황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겸사겸사 이것 그렇죠.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NPU 시장이 개화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GPU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제 TSMC가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TSMC는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오픈 AI 투자발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오픈 AI로 인해서 챗 GPT가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TSMC가 또 이번에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잘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메모리 업황의 회복에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이 속도를 좀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스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장 오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의 회복이고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는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투자를 줄이지 않았던 부분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그 신호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 좋은 호조의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NPU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메모리 업황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올해 디램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교체 시기가 이제 온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NPU도 더욱더 이제 시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반도체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점차적으로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 그러면은 뭐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아갈 시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가에서 이제 매수할 시기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슬슬 이제 반도체는 모아갈 만한 그런 시기를 한번 설정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반도체는 더욱더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문가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쭉 얘기했습니다. 나아질 거고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AI 반도체라는 추가 호재까지 나왔다라는 점, 이 정도가 지금 시장의 업황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잘 모아갈 수 있는 기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